소나기가 방송 회차로 하면 벌써 10회째를 맞았습니다. 근데 1회부터 강연을 들으면 들을수록 나와의 소통이 기본이 돼야 다른 사람과 소통이 잘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오늘 10회째인데 교수님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건가요? 이름에 대한 겁니다. 이름이 없는 사람은 없겠죠. 여러분 이름, 그리고 제 이름, 그리고 사람에게 있어서 이름이란 어떤 의미인가. 이름에 대한 걸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의 이름은 김창옥이잖아요. 김창옥입니다. 네. 마음에 들지 않아요. 솔직히 바꾸고 싶습니다. 네, 근데 뭐 농담으로 얘기하셨지만 네. 그 어떤 사회적 이름이나 이런 거에 너무 지배당해서 사시는 분들도 사실 있잖아요. 내 그런 이름도 것 있고,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사회적 이름 또 위치 이런 거에 지배당하지 않고 자존감을 좀 회복하면서 사는 방법 오늘 교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들 해주실 텐데요. 행복한 삶을 위해서 꼭 필요한 강연입니다. 박수로 먼저 청해 듣겠습니다. 인디언 이름들 엄청 철학적인 거 알잖아요. 그런 거. 바람의 아들, 비만의 딸, 주먹 쥐고 일어서 한 대 깐다. 뭐 이런 거. 성이 백, 이름은 저목이. 이나? 누군가가 내 이름을 안다는 것,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그리고 그로써 봐주는 것. 제가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성 빼고 이름만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리 한번 연습해 볼게요. 제가 선생님 이름 뭡니까? 현희. 예? 현희. 말 까지 마시고요. 예쁜 모자를 쓰신 우리 어머니. 성을 말하고 싶은데요. 오늘 방송 처음부터 백태클이 들어오네요. 자, 그럼 어머니 성까지 하세요. 네, 100점 만점에 100점, 백점옥이라고 합니다. 아, 성이 백, 이름은 점옥. 저목이. 참 앤틱한 이름이네요. 저목아! 밥 먹어! 저목아! 자, 그럼 어쨌거나 저쨌거나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의 이름을 한 번만 해줘 보세요. 그리고 시청자분들도 마음에서 자기 이름 한 번만 얘기해 줘 보세요. 자, 하나, 둘, 셋. 지금 우리 방청객 중에 러시아에서 오신 우리 여성이 한 분 계시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 이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쉬워요. 이나. 네? 이나. 이나? 네. 네, 되게 이쁘고도 또 간단하네요. 여러분 요즘 반려동물들을 많이 이제 같이 살고 있잖아요. 요즘 집에서 기르는 개는 자기가 개라고 생각하지 않은 성향이 좀 있습니다. 자기가 되게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람에 걸맞는 행동을 하려고 해요. 개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왜 개가 자기를 사람으로 알고 사람에 걸맞는 행동을 하려고 할까요? 사람이랑 똑같이 대해주니까 사람이. 맞아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남편보다 더 귀하게 대해주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나요? 새끼 밥도 꼬박꼬박 주고 항상 쓰다듬어 주고 같이 자고 아버님 엄청 마음에 뭔가 있으신 거예요. 같이 자고 난 각방 쓰고. 옛날에 개의 이름은 도구, 뭐 황구, 숭구, 백구 뭐 그랬다고요. 근데 요즘 개 이름들은 거의 외국 이름 아니면 사랑이 뭐 막 이렇게 좋은 게 많아요. 모든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내 존재가 소중하다라는 이 자아 존중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내 마음의 풍금이라는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30년, 40년 전에 한국의 시골에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처음 부임을 합니다. 이병헌이요. 전도연은 그 마을에서
동생들이 많고 나이는 많이 먹었는데 학교를 몇 년 꾸렸다기보다 딜레이했다. 그래서 동생을 항상 자기가 기저귀에다가 업고 다녀요. 요즘이야 뭐 엄마들 막 그 유모차 엄청 럭셔리한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한쪽에다가 이거 뭐 또 이거 저 잡수면서 애 이렇게 막 엄청 교양 있게 막 장난이야 막 이러면서 막 레깅스 입고 막 젊은 엄마들 막 아이고 마마 이러는데 그리고 이제 엄마가 이 전도연을 부를 때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여러분 이름이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름은 소망을 담아서 짓는 겁니다. 우리 남성분 이름이 뭔가요? 이영준. 영하고 준이 무슨 뜻입니까? 기풀영, 기풀주, 준. 자 그러면 뜻이 어떻게 될까요? 깊고 깊어라. 깊고 깊어라. 누가 지어주셨나요? 아버지가요? 아버지의 마음을 깊어서 헤아릴 수가 없네요. 깊고 또 깊은 사람이 되어라. 뭐 그런 뜻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인디언의 이름들은 보면 뭐 인디언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바람의 아들, 뭐 비만의 딸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알죠. 여러분 알죠? 예? 막 인디언 이름들 엄청 철학적인 거 알잖아요. 그런 거. 뭐 주먹 쥐고 일어서 한 대 깐다. 뭐 이런 거. 부모가 아이를 낳아서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소망한다는 겁니다. 뭐 아름다울 미에 또 뭐 예쁠 뭐하 그러면 또 예쁘고 예뻐라. 너희 엄마 닮지 마라. 예쁘고 예뻐라. 이렇게 소망을 담아서 부르는 거죠. 이 불러준다는 건 엄청난 의미거든요. 예. 불러준다는 건 그렇게 봐준다는 거예요. 시선이요. 두 분이 같이 오신 건가요? 따로 왔죠. 아 서로 모르는 분이세요? 아 근데 저는 커플룩인 줄 알고 이게 어머니하고 아드님이 이렇게 커플룩으로 오렌지 그게 오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 봐준다는 건 이런 거거든요. 선생님 모자를 딱 보고 선생님 모자 되게 패셔너블하네요. 이렇게 보는 거하고 이거 모자 뭐 오주의 마법사냐고요. 자 이렇게 보는 거하고 선생님 되게 컬러풀하고 진짜 되게 위트 있으시네요. 패션 위트. 자 이거하고 이 시선을 먹고 자란 아이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무엇인지가 그 영화에선 이렇게 나옵니다. 그 엄마는 전도연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가시나야라고 불러요. 야 이 가시나야 이렇게 부른다고. 그리고 이제 계속 자기 동생 돌보고 이제 얘는 고무줄하고 놀아요. 이렇게 막 옛날에 여러분 고무줄 아시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옷을 태워 먹어요. 빨래를. 그래가지고 엄마가 이 가시나야 그러면서 막 너 잡히기만 해보라고 막 그러고 이제 전도연은 막 도망가요. 동네 언덕으로 막 도망가. 근데 그때쯤에 저 언덕 밑바닥에서 이병헌이 마을 버스를 타고 탁 내린 거죠. 그리고는 이렇게 달구지 같은 걸 얻어서 이렇게 가는데 전도연이 저기서 이병헌을 본 거예요. 우리 마을에 올 법하지 않은 너무 젊은 젠틀한 남자가. 그래서 무작정 막 달려가요. 그리고 이제 말은 못하고 그냥 옆에서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맹구처럼 하진 않았는데 제가 연기력의 부재로 말미암아 좀 전도연 그분께 죄송하네요. 아무튼 뭐 이렇게 있는데 이병헌이 운명의 대사를 칩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물어요. 두바이 아가씨 말 좀 물게요. 살리국민학교를 가려고 그러는데. 그리고 저쪽으로 가서 숲을 뒤에 숨어버려요. 이렇게 막 이렇게 맹구가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병헌이 뭐야 저 여자가? 그리고 이제 저쪽으로 해서 이렇게 가요. 그리고 전도연이 이렇게 해요. 이병헌의 목소리를 흉내내는 거예요. 제발 아가씨,
엄청 중요한 장면이에요. 이 영화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순간입니다. 그 다음 씬이 뭐냐면요. 고무줄을 하는데 전도연은 똑같이 애를 업고 그냥 이렇게 막 달라지는 환경은 없어요. 근데 고무줄은 안 해요. 동생들이 묻죠. 언니, 왜 우리랑 고무줄 안 해? 전도연이 엄청난 대사를 칩니다. 내 나이가 몇인데 너희 같은 코올링 애들하고 노냐? 전도연 하루 만에 뭐가 됐습니까? 아가씨가 됐어요. 하루 만에. 어제까지만 해도 뭐였어요? 에이, 가시나야. 근데 전도연 이제 더 이상 가시나야가 아니에요. 아가씨예요. 그리고 아가씨는 고무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애들이나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변한 건 없지만 이제 자아 존중감이 자기 존재에 대한 감각이 아가씨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점점 아가씨에 걸맞는 행동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아가씨가 돼요. 그게 바로 시에도 나오잖아요. 내가 불러주기 전에는 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불러주니까 넌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제가 여대에서 강연을 해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대학에 왔는데 자기가 안 예쁘다고 너무 실망을 하는 거예요. 뚱뚱하다고. 제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아빠가 우리 딸이 세상에서 제일 예뻐, 제일 예뻐, 제일 예뻐 그랬어요. 근데 이제 여대에 와서 많은 학생들 보니까 제일 구려, 제일 구려, 제일 구려. 그렇게 예쁘지 않아요. 아빠는 왜 우리 딸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고 했을까요? 네? 맞아요.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아빠는 진짜 사랑하니까 진짜 예쁜 거예요. 그거를 먹고 자란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존감이 되게 좋아져요. 근데 중요한 건 거짓 소리와 나쁜 소리를 듣고 우리의 자아 존중감이 잘못 형성된 거죠. 그러면 사람은 자기의 존재의 소중함을 어디에서 찾으려고 하냐면 관계가 아니라 성과하고 포지션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 소유 그리고 나의 사회적 직책. 제가요 한 강연 7년 정도 할 때 저도 모르게 어떤 병이 생겼냐면 제가 자존감이 되게 낮으니까 제가 갔던 회사를 제 주변 사람들한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아, 오늘 어디 갔다 왔어? 그러면 아, 오늘 그 삼성전자 임원 강의였잖아. 장난 아니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 했냐고도 안 물어보는데 간부님들 강의였어서 그래서 항상 저도 모르게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자기가 커리어, 자기 물건 뭐 이런 걸 은연중에 자랑을 하는 경우가 사람들이 있거든요. 남편 뭐 한다. 우리 집 평수가 얼마다. 뭐 어디 사냐. 어디 사세요? 그럼 평창동입니다. 500평이야. 너희들이 언제 여기 살아봐. 이 뉘앙스를 드라마에서나 영화에서 쓴다고요. 저한테 그 병이 걸리기 시작해버린 것 같더라고요. 근데 희한한 건 그렇게 아무리 해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 마음이. 그러다가 제가 거기에서 조금 좋아진 것을 소개하려고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신부님이 있었어요. 철학을 공부하고 심리학을 공부하고 뭐 이제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신부님이 된 분인데 하버드에서 이제 최고의 인기 있는 교수가 됩니다. 책도 전 세계적 베스트셀러인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노년에 신경쇠약증에 걸려요.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난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자기가 정신의 건강, 마음의 건강을 잃어버려요. 근데 이 사람이 여러 개의 도움을 받는데 그 중에 하나가 라르시라고 하는 지적 장애인 공동체에 거기에 이제 그 목회자로 들어가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장애가 있다 보니까 사람이 보통 관계가 형성되고 나서 묻잖아요. 이렇게 뭐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근데 혹시 뭐 군대는 갔다 오셨어요? 이렇게 서서히 묻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다이렉트로 묻는 버릇이 있어요. 이게 갑자기 이렇게 있다가 누구야? 그러니까 이제 하버드 대학의 교수 헨리 나우엔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갑자기 또 이렇게 물어요. 하버드가 뭐예요? 그래서 예. 하버드 대학은 전 세계의 지성들이 공부하고 싶어하는 대학교입니다. 그 학교에 제일 인기 있는 교수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마지막 질문을 해요. 왜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싶어해요? 그날 밤 일기에 이렇게 씁니다. 나는 여기에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쓸만하고 영향력 있고 인기가 있고 이름만 대도 내 책을 읽어본 사람들이 전 세계에 꽤나 많다는 방법을 설명하기가 무척 어려워졌다. 그런데 어쩌면 나의 오랜 내면과 마음의 힘듦의 방황이 여기에서 맞춰질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이들은 신이 인간을 대하는 방식과 가장 유사하게 나를 대하고 있다. 헨리는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를 대해주는 사람들을 만날 때 그게 좋아지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거기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할 때까지 거기에 쭉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가 느꼈던 인간의 아주 깊은 마음의 세계에 대해서 저술한 책들이 상당히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책들의 도움을 꽤나 많이 받았습니다. 아이가 4살이 됐습니다. 이제 조금씩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아빠 요플레 사와. 아빠 주스 먹어도 돼? 근데 이제 제주도에 계신 어머니께 아이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저희 엄마가 제일 기뻐하는 아이의 대사가 있어요. 그건 놀랍게도 할머니 사랑해요가 아니에요. 엄마가 이렇게 물어봐요. 할머니 이름 뭐예요? 그럼 애가 한정자. 엄마가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누군가가 내 이름을 안다는 거,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 그리고 그로써 봐주는 거. 당신의 사회적인 지위나 영향력이나 인기나 그 모든 것과 상관없이 너의 이름, 너. 사람들의 이름을 아주 가끔은 한 번씩 불러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이름으로 불려졌는지, 우리는 어떻게 사람들을 봤는지,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떤 시선으로 봤는지가 우리가 지금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는 데에 상당히 많이 연관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외쳐보십시오. 여러분의 이름은? 여러분, 우리의 사회적 위치가 무엇이든 우리의 소유가 어느 만큼이 있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의 이름으로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이든 어른이든 여자든 남자든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그런 것보다 1000만 배 중요한 건 그냥 우리의 이름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자존감을 높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있을 텐데요. 자신을 좀 칭찬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 이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단어를 인정이라고 바꾸고 싶습니다. 인정. 잘하는 것은 잘하는 대로 인정해라. 공부 잘하면 잘하는 걸로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예쁘면 예쁘다고 인정해야지 막 되게 예쁘시네요. 그러면 나 아니야. 속으로 보는 눈은 있어. 그리고 그것들 나 아니에요. 이렇게 뭐 이러는 거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자기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남이 나를 칭찬하고 인정하면 저는 뭐 어색해가지고. 네. 네. 이렇게 받아보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어렸을 적에 같아요. 부모님들이 또 그 한 몫을 한 것 같아요. 뭐 좀 잘하면 항상 겸손해야 돼 사람이. 변은 스스로 고개 숙여.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가 칭찬해주면 이제
아니요. 교수님 실제로 그러세요?